여기 유럽에서 한국인들이 귀빈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한국인 행세를 하겠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인 행세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럴 수는 없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타오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대학교인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운 좋게 공산당 간부인 부모님을 둔 덕분에 늘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프랑스로 교환학생까지 떠나게 되었죠. 제가 프랑스로 떠난 건 더 나은 학문적 성취와 큰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산 저는 이젠 인생이 따분해졌고 중국 여자가 아닌 백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프랑스로 떠난 거였죠. 저는 평소에도 백인 여자친구를 사귀어보는 게 꿈이었고 중국 여자들쯤은 전부 점령한 지금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때가 온 셈이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무슨 자신감이냐며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도 반드시 먹힐 수밖에 없는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중국인이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의 각종 공영방송이나 SNS에서는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받는 환대와 국제적 위상에 대한 영상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서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도 중국인을 보면 괜히 음식이나 음료 서비스를 더 주면서 감히 중국인의 심기를 거스르게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기롭게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용맹한 마음가짐은 프랑스 도착 하루 만에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랑스럽고 늘 존경만을 받아야 할 중국인이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 가방에 중국 국기 키링을 달고 중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까지 입은 채로 프랑스 시내를 활보했는데 그런 제게 돌아온 건 무차별 비하와 욕짓거리 뿐이었거든요. 어떤 외국인 무리는 제 중국 티셔츠를 보더니 이내 제게 침을 뱉으며 당장 꺼지라고 때릴 듯이 위협했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저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며 중국인은 받지 않으니 당장 나가라며 저를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이들이 중국인인 저를 질투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 남자의 세계적인 인기는 매우 대단해서 유럽 여성들은 중국 남자의 강인한 면모에 완전히 사랑에 빠진 상태고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중국어는 그 특성상 매우 아름답게 들리기까지 하기에 세계인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고 멋있게 들리는 언어 1위를 차지했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인들이 선망한다는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 될 수 있기까지 하기에 현재 전 세계의 미녀들은 전부 중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들은 자국의 여성들을 자꾸만 중국 남자에게 뺏기니 중국 국적자인 제게 질투가 나서 괜히 모질게 대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렇게 프랑스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프랑스 여성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겼음에도 저는 계속해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겪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제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투명인간 취급을 할 뿐이었고 제가 계속해서 들이대니 이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너한테서 입냄새가 나니까 제발 나와 거리를 좀 두는 게 어때? 도대체 양치는 언제 한 거고 샤워는 언제 한 거야? 또 너는 지금 똑같은 옷을 일주일째 입고 있는데 도대체 너는 빨래라는 것을 안 하고 사는 거야? 다른 학생들도 전부 내게서 나는 악취가 심하다며 같은 강의실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어. 제발 상대방을 위해 좀 씻는 게 어때? 이봐 중국인, 제발 중국어 좀 그만 사용해주면 안 될까? 프랑스인들에게 중국어로 말을 거는 심리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는 매우 시끄럽고 경박하게 들리며 중국어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거슬려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프랑스인들이 당연히 중국어를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발 착각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양치를 해도 성실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몸을 잘 씻지 않는 건 면역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오히려 자주 씻는 것은 좋은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여겨지기에 지양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중국의 언론사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유럽인들의 모습을 똑똑히 봤기에 중국어만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는 이러한 프랑스의 상황에 매우 당황할 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상황에 이건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보긴 어려웠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 학생들은 프랑스에서도 잘만 연애를 했고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좋은 대우만을 해주며 그야말로 환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한국 학생들은 중국 언론에서 언급했던 유럽에서 중국인들이 받는 환대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독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프랑스 여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분명 한국은 가난한 속국이기 때문에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찬밥 신세에 매일같이 멸시와 차별을 당하기 일쑤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한국의 늦가기 40대 학생도 프랑스 여학생들과 잘만 연애를 하고 있었고 프랑스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한국 관련 행사가 열리며 그야말로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중국 관련 옷을 입었을 때는 얼굴에 침을 맞고 폭행까지 당할 뻔하기 일쑤였지만 한국 학생들이 한국 관련 의류를 착용하고 다니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티내고 다니는 경우 각종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여러 서비스 음료를 건네기까지 했는데요. 특히나 몇몇 프랑스 직원들은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까지 건네며 한국인들을 극진히 응대해 주었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에 그저 어리빠질 뿐이었습니다. 중국인인 제게는 아예 입장조차 거부했고 또 프랑스 직원들은 불친절하기로 악명 높아서 자국민에게도 통 인사를 건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인사를 해주다니 이건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던 치욕과 좌절의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인들만 우대받고 중국인은 사람 취급조차 못 받는 이러한 상황에 엄청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느끼며 계획했던 1년짜리 교환학생을 그저 6개월 만에 중도 포기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학업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려던 와중 저는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제 평생의 수건인 백인 여성과의 연애를 쉽게 해버리는데 저는 그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여성들과 말 한마디도 섞을 수 없다니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했거든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늦가기 아저씨들도 프랑스 여성들과 잘만 연애를 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건 정말로 국적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인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중국인인 제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자 빈민국인 한국인을 연기한다는 건 매우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꿈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한번 굽히는 것쯤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동안 한국 남성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꾸미는지 또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전부 알게 되었기에 제게 한국인인 척 연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미용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한국 브랜드의 옷만 골라서 구매하며 그야말로 철저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국인인 제게는 한국식 스타일이 매우 촌스럽고 구려 보였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깔끔하다며 극찬하던데 매일같이 짧은 스포츠 머리만 고수해오던 제게는 이런 머리는 느끼하고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빨간색 등의 강렬한 색의 옷이나 명품 로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옷을 즐겨 입었는데 한국식 옷은 너무나도 심심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죠. 아무래도 한국은 너무나도 고평가된 국가가 맞아 보였고 이들이 옷을 잘 입거나 멋지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전부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낸 거짓된 소문일 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불평도 잠시 제가 이렇듯 한국인 행세를 함과 동시에 저는 믿기지가 않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한 술집에서의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해당 술집에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예 입장조차 거절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제가 한국인처럼 꾸미고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술집에 입장하니 이들은 제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웰컴 드링크까지 무료로 제공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뜻밖의 대우에 대한 만족감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옆 테이블에는 일전에 제가 프랑스 대학교 캠퍼스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며 꼬시려던 여학생이 앉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녀가 저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 한국인 행세가 탄로나서 이 술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에 쪽팔림을 당하기 전에 제가 먼저 술집에서 도망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 여학생은 저를 정말로 알아본 건지 제게 접근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정체가 탄로났다는 생각에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몸을 바들바들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더군요.
당신 한국인이에요? 잘 됐네요.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던 차였고, 안 그래도 한국 남자와 친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중국어에 잔뜩 표정을 찌푸리며 대꾸도 안 한 채 그대로 휙 돌아서던 그녀였는데, 그런 그녀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먼저 다가오기까지 하다니, 저는 한국이라는 국적의 브랜드 파워는 생각보다도 훨씬 대단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중국계 한국인이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라 한국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선택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쓸모없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전부 중국어만을 선택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녀는 이러한 제 말에 그럴 리가 없다며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한국 드라마는 한국 정부가 국가 홍보 차원에서 제작하는 선전용 영상이고, 그래서 한국 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라며, 실제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중국어만을 구사한다는 대답을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녀와 영어를 통해 대화를 했기에 저는 추가적인 의심을 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반쪽짜리 한국인이었던 저는 어찌어찌 그녀와 연애까지는 하게 되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 안가 정체가 탄로나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제 자취방의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인이 이렇게나 지저분하게 산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저를 의심하더니, 이내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고 오겠다는 제 말에 제가 중국인임을 확신하고 저를 떠나버렸거든요. 아니, 중국에서는 아무튼 자취방은 제 집이 아니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집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고, 또 대변이라면 모를까, 소변 정도는 길거리에서 보는 게 절대로 무례한 행동이 아닌데요. 그런데 프랑스인들은 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다는 말인가? 저는 그런 프랑스인의 반응에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몇 번 겪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완성형 한국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식 스타일로 꾸미며 한국 국기 키링 등 한국인임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프랑스 여성들을 꼬시는 것쯤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고, 그렇게 많은 프랑스 여성들과 교제와 차임을 반복하다 보니 저는 이제 완벽하게 한국인 흉내를 낼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프랑스 및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렇듯 저처럼 한국인 흉내를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며 이로 인한 이익을 독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정말로 유럽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진짜 한국인보다 한국인 흉내를 내는 가짜 한국인이 더욱 많아 보였을 정도로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전문 한국인 행세 커뮤니티에 가입까지 하게 되었고, 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는 더더욱 완벽한 한국인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라고 봐도 무방한 국가이므로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기도 했고, 또 소국 한국 입장에서는 대국 출신인 제가 한국인인 척을 해주는 것은 영광으로 여겨야 할 부분이었기에 저는 죄책감 따위는 일절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행세를 하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죠. 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식당과 카페들에서 무료 식사와 음료를 얻어먹기 일쑤였고, 한국이라는 신용도를 이용해 돈까지 빌리며 데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도 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국격이 높고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국가였나 싶어 현타를 느끼기도 했는데요. 제가 중국인이라고 밝혔을 때는 저를 거지나 도둑쯤으로 여기고 늘 저에 대한 경계를 하기 바빴던 이들이 그저 국적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나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제가 중국 공영방송에서 봤던 영상들은 진짜가 맞나 싶어 벙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의 국격이 어떻든 말든 그저 저 자신이 이득을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게 실컷 나라를 팔며 행복한 프랑스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다 저는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친구였어요. 그녀의 친구 하나는 뭔가 동서양이 전부 섞인 듯한 오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이름마저 하나라는 프랑스의 이름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한국 이름 같은 매우 신비로운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그녀의 이러한 오묘한 매력에 이끌렸고, 여차하면 여자친구를 버리고 하나에게 갈아탈 생각으로 일부러 하나와 세 명이서 함께 논다든지 하나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제 프랑스인 여자친구와 하나가 함께 속해 있는 모임에 합류해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며 하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와의 만남을 이어나갈수록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제 정체를 꿰뚫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는 늘 제 거짓말에 오묘한 표정을 짓곤 했고, 이러한 하나의 표정은 그녀의 오묘한 외모와 맞물려 도저히 속을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중국계 한국인이라 한국어를 못한다고 말했을 때도, 우연히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설프게 말을 이어갔을 때도 그녀는 항상 제 대답을 듣고는 제 말을 믿는 건지 아니면 제 거짓말을 눈치챈 건지 도저히 분간이 힘든 표정을 짓곤 했거든요. 제 여자친구는 무척이나 속이기 쉬웠지만 하나는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항상 거짓말을 치는 저를 살떨리게 만들었고, 결국 저는 그녀 앞에서는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정말로 그녀의 얼굴에는 동서양이 둘 다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하나가 그러한 오묘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그녀가 한국인인가 싶어 섬뜩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인 행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키는 제1의 원칙은 절대로 한국인과는 어울리지 말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다른 가짜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인 흉내를 잘 낸다고 해도 진짜 한국인 앞에서는 정체가 바로 들통나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가 두려워지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녀가 제 정체를 절대로 눈치챌 리 없다고 생각하며 애써 정신을 가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모에 동서양이 혼합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튼 그녀는 백인이었고 한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제 여자친구의 무리가 이탈리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친구들과 꽤나 친해진 상태이기도 했고, 그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통해 워낙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했기에 저도 자연스레 그들의 이탈리아 여행에 초대를 받게 되었죠. 당연히 저는 그들의 초대에 덥석 응했습니다. 저는 하나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그녀를 꼬셔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타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친구들과 함께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는 짧은 줄에서 줄을 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은 다들 3초 만에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것과는 달리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그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라고요. 이봐, 왜 중국인 따위가 이쪽 줄에 서는 거지? 중국인들은 이탈리아에 입국하기 위해 별도의 비자 서류가 필요한 거 몰라? 요즘 들어 짧은 줄에 슬쩍 새치기를 하는 중국인들과 여권을 위조해서 몰래 공항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들이 크게 늘었던데, 너희 같은 얌체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자꾸만 공항 수속이 지연돼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그대로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 행세를 하다 보니 정말로 제가 한국인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러한 비자가 필요 없는 짧은 줄에 서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자가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은 서유럽 선진국과 더불어 한국이나 일본쯤의 국가 출신만이 통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중국인이었던 저는 욕만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끝도 없는 줄이 늘어서 있는 줄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러나 저는 이곳 줄에서도 가장 파워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은 여권 파워가 아예 없다시피 했고, 저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국가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별도의 취조실로 끌려가게 되었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대국 출신답지 않게 엄청나게 굴욕적인 갖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저는 이탈리아 입국 심사관들 앞에서 팬티까지 벗는 수치스러운 팻다운 검사를 이어가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저를 거의 예비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당연히 제가 불법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대우받는 사람들이고, 전 세계인들은 중국 국적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마치 시종처럼 아부를 하기 바쁘다고 했지만, 현실은 중국은 웬만한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불청객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통장 잔고 증명서, 학생증, 부모님의 인적사항 등 정말 중국 정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엄한 취조 과정을 거쳤는데요. 저는 중국의 인류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이기도 하고, 저는 주로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기에 통장 잔고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직업만 봐도 저는 절대로 이탈리아에 불법으로 체류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공항 측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국적자 수와 위조 여권 적발 국가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기 국가니
당연히 이러한 삼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 불평을 일축했죠. 그렇게 몇 시간의 취조 끝에 저는 겨우 이탈리아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열등감인지 현타인지 모를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에 있을 때만 해도 중국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저였지만 중국 언론이 최악의 후진국이라며 손가락질했던 한국은 서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엄청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고 중국 권력의 최고봉에 서 있는 저조차도 몇 시간의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을 때 한국인들은 그저 한국 여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장 잔고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3초 만에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본 저로서는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국격과 호감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완전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꿈에서도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완벽한 메소드 연기를 펼쳐서인지 이렇듯 다시 중국인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상황에 눈물까지 났을 정도로 엄청난 현타를 느끼고 말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중국 국적자로 다시 돌아가는 경험은 엄청난 모멸과 차별감을 느끼게 되는 최악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국인인 척하는 것을 매우 자존심 상해했고 한국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지금의 저는 오히려 한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느끼게 되었고 오히려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중국을 저도 모르게 무시하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하지만 현실은 저는 그저 한국인인 척을 하는 중국인일 뿐이었고 제가 아무리 중국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갑부라고 해도 그저 중국 밖으로 나온 저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기피 대상인 중국인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쥐뿔도 없는 아저씨라도 그저 한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줄줄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이탈리아 공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짐 빠지는 과정을 거치니 시간은 몇 시간이나 지체되었기에 저는 당연히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유럽인들은 극심한 개인주의의 문화를 갖고 있기에 당연히 저를 버리고 갔을 줄 알았거든요. 제 경험상 유럽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단 30분조차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자신의 이성 친구조차도 그냥 놔두고 먼저 가버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덕분인지 친구들은 전부 저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반드시 의리를 지키고 은혜를 10배로 돌려주는 한국의 좋은 이미지 덕분에 친구들이 저를 기다려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제게 한국 여권을 소지했으면 서유럽 모든 공항에서 3초 만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나 늦게 나왔냐며 저에 대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착한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았고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국인인 척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중국계 한국인이라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답변을 함과 동시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조용히 오묘한 표정만을 짓고 있던 하나가 나서더니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자꾸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로 아버지 국적인 한국을 따라 한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야. 겉모습으로 주목을 받는 게 싫어서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딱히 알리진 않고 있었지만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번에도 내 한국 여권으로 이탈리아 공항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통과했어. 그런데 같은 한국 여권인데 너만 통과를 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한국 여권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입국 심사관의 따귀를 때려도 곧바로 통과할 수 있어. 그만큼 한국 여권이 가지는 파워는 막강하고 나는 20여 개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 여권을 가진 내게 감히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입국 심사관은 단 한 명도 없었지. 나는 지금껏 내 친구를 봐서 내 거짓말을 웬만하면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친구는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고 내가 그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좋아했는데 한국이라면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는 그녀기에 도저히 내 정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러나 이제는 더는 못 참겠다. 너 중국인이지? 정말 자신 있다면 내 한국 여권을 한번 보여줘봐. 그녀의 날선 주장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 식은 땀을 뻘뻘 흘릴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오묘한 얼굴과 표정의 비밀은 바로 그녀가 제 정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었고, 저는 그렇게 모두 앞에서 완전히 거짓말이 탄로나 버렸거든요. 특히나 제가 중국인임이 밝혀졌을 때에 여자친구와 다른 친구들의 표정은 마치 저를 바퀴벌레 보듯 바라보며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저는 또다시 중국인이라는 현실로 돌아온 상황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충격적인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죠. 역시는 역시네. 너처럼 공짜를 좋아하고 키도 작고 얼굴도 촌스럽게 생겼는데 한국인일 리가 만무하지. 내가 아무리 한국인이 되고 싶어봤자 중국인은 절대로 한국인이 될 수 없어. 한국인들이 너처럼 유럽 식당이나 카페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는 서비스 음식과 음료들을 다 받아먹는 줄 알아? 우리는 그들의 호의만을 감사히 받을 뿐 이러한 친절을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혹여라도 공짜 음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팁을 남김으로써 그들의 호의에 대한 감사를 표하지. 너처럼 호의를 당연시 여기는 건방진 모습은 절대로 한국인에게 찾아볼 수 없다고.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그저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우받는 줄 알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존경받고 있는 이유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인품 때문이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모여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의와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던 거였거든요. 그야말로 이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던 것이며 저는 그저 한국인들의 노력에 숟가락만을 얹을 뿐이었던 거였죠. 아무튼 저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탄로나 버렸고, 이러한 비밀이 들통남과 동시에 제 여자친구와 친구들은 일전에 눈에서 꿀이 떨어지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저를 버리고 자신들끼리만 공항에서 빠져나가 버렸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 복귀해보니 저는 가짜 한국인이었고 지금껏 한국인 행세를 해왔던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동안 한국인 행세를 하며 받았던 관심과 호의를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대로 투명인간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문제는 저는 그간 한국인 행세를 하며 엄청난 음식과 음료들을 공짜로 얻어먹었고 또 한국에 대한 신뢰의 이미지를 이용해 돈까지 빌렸던 상태였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무전취식과 사기 등의 명목으로 소송까지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 행세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인들은 죄다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사기 혐의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한 뒤 징역 및 추방을 당하는 등의 안 좋은 결말을 맞이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유학 중국인 학생회 커뮤니티까지 가입되어 있었기에 저는 중국 학생들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며 흠씬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오직 중국인들만은 저를 전혀 비난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중국인들이 대단히 의리가 있어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고 이들은 하나같이 저보고 한국인 행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며 자신도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인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며 제발 알려달라며 구걸을 할 뿐이더라고요. 이런 중국인들의 양면성을 보고 저는 중국인의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전부 다 거짓이고 중국은 그냥 자존심도 없는 근본 없는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애국심이 높아 보이는 건 그냥 중국인들이 자랑할 것은 인구수밖에 없기에 애국심만을 들이미는 거지 실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조차 망설임 없이 파는 게 바로 중국인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제가 중국인인 것이 부끄러워지며 그저 극강의 현타만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한국인 행세를 하지 못하게 되며 그대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이제는 정말로 중국에서 중국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